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 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의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한번 좀 이슈나 내용들 가지고 일단은 좀 한번 설명 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가 지난주 방송 때 이미 노란톡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 룰루레몬이 일단 좀 단기 급등을 잘 보여주면서 자, 좋은 청산 타이밍을 일단은 좀 잘 잡아줬습니다. 자, 일단 좀 자리값을 보시면요. 처음에 딱 정말 최근 추세가 일단 매도세가 강했었다 보니까 일단 이틀 전에 올라탔었고요. 그래서 수요일 기준으로 일단은 대행 자리값을 가져가고 이때 당시에 이제 시초가 기준으로 이제 한 15% 정도까지도 이제 상승을 잘 보여줬다 보니까 이날 시초가 기준으로 그냥 바로 청산을 가져갔어요. 주가 상승을 보든 하락을 보든 다 상관없이 일단 10시 반 시초가 이미 갭을 띄운 상태에서의 시초가죠. 그러니까 여기 자리값에서 청산이다 보니까 초반 타이밍 매수세 나쁘진 않았어 가지고 일단은 수익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쵸 공식 수익률 자체가 한 12% 정도로 일단 좀 마무리를 봤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좀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이전에 이 강한 상승을 가져갔었던 이 구간대에서 이제 한번 지금 가져갔었던 종목이에요. 제가 이미 한 2년 전에 일단은 공식적으로 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최근 추세가 확실히 일단은 공식 추천으로는 좀 고점 맞고 나서 매도세가 좀 강하다 보니까 두 번의 이런 반등 타이밍에서는 일단은 타이밍을 못 잡고 좀 기다렸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일단 룰루레몬이 뭔지 모르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레깅스계의 샤넬이다. 뭐 사실상 레깅스 하나에 뭐 가격대가 거의 한 20만 원대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레깅스 하나에 뭐 20만 원이나 주고 이거를 굳이 사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발전했었던 계기 자체는 일단은 이거를 차렸던 스토어에서 일단 비싸죠. 비싼데 전략을 잘 짰었던 거예요. 이 기업 자체가. 처음에 어떤 전략을 짰었냐면, 사람들을 일단은 뭐 가격 때문에라기보다는 일단은 전문성을 띄면서 이 브랜드의 가치를 처음부터 이렇게 올리기 전에 일단은 먼저 사전 작업을 좀 잘 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작업을 했었냐면, 스토어 안에
그러니까 이제 가게죠. 옷가게죠. 옷가게 안에 이제 다른 공간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어떤 것 때문이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취미 활동으로 뭐 요가를 한다든지 뭐 필라테스를 한다든지 뭐 필라테스는 좀 기구가 필요하니까 뭐 요가 뭐 간단하게 뭐 할 수 있는 뭐 실내 스포츠 이렇게 해서 이런 동호회들을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러한 지금 공간 안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어떤 특정 운동복 같은 경우 뭐 운동을 하시다 보면 꼭 그 운동을 하는 공간에 뭐 스키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골프장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디 등반 그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떠한 운동 우리가 배우는 공간 이런 데를 가보시면요. 기본적으로 그 스포츠 용품을 파는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좋은 거, 뭐 기능성으로 더 좋은 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나눌 수 있고 특히나 이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옷을 파는 직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직원이 아니고요. 그 운동 분야의 전문가. 어떻게 보면 요가 선생님이 여기에 옷을 파시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막 하다가 자연스럽게 뭐 코칭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인력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가 보고 판단해 봤을 때 가격대가 너무 높으면 이질적이면 굳이 안 사는데 내가 어떠한 거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했었을 때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옆에서 듣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살지 말지 고민하는 경우는 훨씬 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의 어마무시한 성장을 지금 근 몇 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거의 08년부터 해가지고 한 근 15년 동안 어마무시한 성장을 보여줬다. 그럼 전체적으로 최근까지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분기별 실적을 좀 기준으로 일단 좀 바라봤을 때 2017년 말고요. 우리가 코로나 그리고 그 몇 년 기준으로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어닝 쇼크가 딱 한 번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이 나온 기준 자체는 사실상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코로나 쇼크 때 딱 한 번 최근에 오히려 이제 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계속적으로 일단 뭐 가이던스와 지금 일단 시장 예상치 이런 부분들을 다 돌파하는 서프라이즈를 다 보여줬다라는 거죠. 기본 30% 이상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뭐 적게는 뭐 3%, 30%, 38% 어마무시한 지금 상승 그리고 매출의 실적 이런 부분들을 잘 받쳐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와 전체적인 지수 움직임 때문에 열심히 한도 끝도 없이 잘 달려왔었던 주가 자체가 지금 잠시 주춤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일단 좀 봤었는데 최근에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전 분기에도 사실상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실적 발표 직후에 무려 11% 이상 얘 역시도 단기 급등을 좀 보여줬었던 모습이었었죠. 이번 분기 실적 말고요. 이 전 분기 실적 기준으로. 그러면 전 분기 실적으로 이렇게 지금 상승을 또 가져갔을 때 그러니까 이번 분기 실적을 좀 놓고 봤었을 때 자세히 이 기업을 살펴봤었을 때 사실상 지금 어닝 쇼크가 날 만한 이슈나 내용 자체 그리고 들여다봤을 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충분히 어쨌든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시장 예상치 있는 부분 자체에서보다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이미 앞에서 이미 갭 띄었었던 자리값 잘 가다가 최근 들어서 강하게 눌림 자리값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과열 구간 형성에 사실상 이거는 딱 실적 발표에서 가져갈 만한 좋은 종목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상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일단 좀 단기성으로 일단 좀 설명드렸어요. 왜냐면 실적 발표에 대한 호재성으로 들어간 거니까 이때 기준으로 한번 빠르게 일단 좀 잘 가져가 보자
했었던 종목인데 역시나 잘 성공해줬고 탈출을 굉장히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대로 계속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현재 가격대가 여기 구간대에서의 좀 기나긴 조정 횡보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탄력을 한번 좀 잘 보여주면 이 추세 자체는 또 어마무시하게 이제 상승 흐름을 좀 잘 가져갈 만한 내용이지만 뭐 어쨌든 현재 장세 흐름 자체에 좀 맞춰서 일단 적절하게 잘 정리를 가져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룰루레몬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요. 자, 일단은 최근 시장을 일단 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지금도 또 단기 반등을 또 어마무시하게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또 여기까지 또 들어올리나 싶은 자리값까지 또 들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저는 사실상 지금 해칭 포지션도 좀 많고요. 사실상 좀 매도 관점으로 시장을 좀 더 지금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이 시장 자체를 한번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자, 저는 어쨌든 매일같이 그리고 매주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저는 이거를 직업을 삼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반 사람들보다는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시장에 관심이 더 많고 분석을 더 많이 하겠죠. 자, 일단은 현재 시장을 한번 좀 볼게요. 자, 22년을 어떻게 보면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 시대에서 긴축으로 접어들고 그리고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단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확실히 이 구간대에서 1년간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좀 강하게 밀려주는 모습을 좀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 1년 동안 22년도서부터 23년도 초까지는 거의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강한 하락장을 좀 맞이했었죠. 왜냐면 16,700 정도 구간대에서 1,500대까지 하락을 보여줬으니까 대략적으로 6,000포인트 가량 일단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이제 좀 빠진 일단 좀 모습을 좀 연출을 했었는데 자, 보시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을 좀 바라봤을 때 이렇게 차트를 여기서 이제 좀 볼게요. 그러면 여기 구간대까지 온 다음에 이제 1월 스타트에서부터 이 상승 흐름은요. 이 낙폭을 기준으로 한번 좀 보시면 최근 추세 낙폭 대비 정확하게 38.2%만큼의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어땠나요? 애플 바닥 찍고 나서 강하게 반등, 테슬라는 단기간에 $100 초반에서부터 200달러대까지도 강한 슈팅을 좀 보여줬었던 자리값이었습니다. 근데 앞에서의 낙폭 대비 사실상 강한 반등을 한번 좀 보여준 자리값이에요. 그만큼 뭐 테슬라는 $400에서부터 $100대까지 1년 동안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당연히 $100에서 $200까지 상승 보여주는 자리값 자체가 강력하긴 한데 바닥 기준으로는 100%지만 사실상 고점 기준으로 일단은 생각해 봤을 때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았었겠죠.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 1월 내용 자체는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이 가파른 상승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도가 바뀌면서 1월 초에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강세장에서 앞에서의 눌림 자리값이 컸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발 매수세, 가격 조정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좀 보시는 게 가장 좀 편하겠죠. 가격 조정이 좀 잘 나와주면서 일단은 1,500대에서 거의 13,000 부근대까지 가파른 상승을 한번 좀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그냥 기술적 조정 수준이겠죠. 여기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줬었던 시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눌림 템포가 나와줬죠. 정확하게 잘 눌러주고 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냉철하게 좀 바라보시면 다시금 이 자리값을 깨고 돌파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상승에서는 이유가 있었죠. 여기에 대한 상승은요. 원래는 앞에서 강하게 가격 조정 받아주면서 다시금 연저점을 좀 갱신하는 움직임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았었는데 되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비비다가 그쵸 여기서 비비다가 상승 보여주면서 올라타면서 지금 현재 매수세가 나와줬었던 구간입니다. 그럼 여기에 따른 내용으로 일단 좀 보시면 당연히 복합적으로 우리가 뭐 실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생각보다 양호했었던 실적 발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분명히 이전에 좀 존재하긴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좀 가장 큰 이슈 자체는 은행 그것도 이제 지역은행 리스크가 이제 생겼었던 타이밍에서 시장에서 원래는 정부나 이제 페드에서는 사실상 해주면 안 되는 행동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사실상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지 실리콘밸리 사태 이때 당시에 일단은 사실상 은행 실수로 뭐 그쵸 일단 고금리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운영을 잘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뱅크런이 나왔어요가 아니고요. 사실상 얘네가 지역은행 기준으로 사실상 현금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확보를 못했다라는 게 너무 현금 확보를 바로바로 할 수 없는 과감한 중장기 투자를 가져갔었던 게 리스크로 번지면서 결국에는 뱅크런 사태까지 나와줬죠. 근데 이게 사실상 계속적으로 연쇄 반응으로 도미노로 무너지는 거 그게 미국에서 가장 큰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08 리먼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라면요 이렇게 도와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08 때 리먼 때 그 심각했었던 상황 자체가 다시금 재현하고 공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계속적으로 긴축 정책을 가져가는데 오히려 이거를 도와줌으로써 완벽하게 도와줌으로써 어땠나요? 오히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버렸다라는 거죠. 유동성을 공급해 주면서 원래는 꺾여줘야 되고 여기서 큰 충격을 받으면서 크게 밀렸어야 되는 타이밍 자체를 버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지금 여기 구간에 걸치는데 최종적으로 지금의 상승 자체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을 좀 잘 넘긴 것도 있었는데 뭐 여기서는 좀 복합적이죠. 실적, 양호, 그리고 AI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볼만한 내용 자체는 부채한도 협상이죠.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계속적으로 뭐 AI는 조금 더 포괄적일 수는 있어요. 이전부터 조금 더 스물스물 계속적으로 올라왔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AI 관련 이슈 자체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좀 괜찮았었던 부분과 함께 부채한도 협상이 제대로 되면서 시장에 다시금 조금 더 환호를 보여줬었던 강한 상승 흐름을 지금 잘 보여준 자리값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까지의 상승을 저는 좀 바란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무조건적으로 지금 숏 포지션을 들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라 이걸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시장을 냉철하게 조금 판단하면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 자체가 사실상 이렇게 아직은 환호할 만한 수치는 아닌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빼먹었네요. FMC 금리 동결 가능성 이것까지 지금 계속 시장에 내포하면서 최근에 상승 슈팅이 계속 나왔어요. AI 관련 이슈로 일단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뭐 엔비디아 뭐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애플의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애플의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꼭 사이버 트럭을 처음 테슬라가 이제 발표하면서 들었었던 수준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시장 사이버 트럭 조금 비율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시장에서 이제 확실히 일단 이목은 끌었지만 이거를 수익적인 측면으로 잘 가져가기에는 거의 500만 원 가까운 돈의 VR 기기를 산다. 단순히 VR 기기는 아니죠. 이게 조금 더 기능적으로 이제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있고 저도 훨씬 더 일단 좀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은 뭐가 됐든 476만 원 이 가격대는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보급품으로 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나라면, 왜냐면 제가 지금 저 역시도 제가 아이폰도 쓰고 있고요. 애플 거. 그다음에 그리고 삼성폰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원래도 삼성 쓰고 있다가 사실상 이 애플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일단 좀 장비를 계속 구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도 있고요, 맥북도 있고, 뭐 에어팟도 있고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대 제가 이제 중반인데 30대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머지 기기를 다 샀고 결국에는 이 애플 이번 기기가 MR 헤드셋이 어떻게 보면 나머지의 이제 연동성이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사면 굉장히 좋겠죠. 괜찮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여태까지 일단은 계속 물품 기존에 있었던 거 다 사보고 테스트 해보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봤을 때 나머지는 정말 좀 그냥 만족하고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호환성이 좋다 보니까 좀 가격대 있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모아서 사도 정말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MRS 저 역시도 물음표예요. 제가 정말 돈이 그래도 저걸 살 만큼 충분히 있어도 저걸 굳이 사야 되나 싶은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그러면 30대 이상 넘는 일단 뭐 40대 이상의 분들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정말 업무나 뭐 사진 전문가 뭐 그런 그래픽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그 이상 상관없이 다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해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 좀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의 40대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돈은 있어도 굳이 저걸 500만 원 가까이 주고 저걸 살까? 내가 컴퓨터도 그렇게 세팅을 해서 안 맞추는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컨텐츠나 내가 사용할 만한 쓸만한 그 부분이 있을까 했을 때 물음표니까 사실상 이 이상의 세대에서는 돈이 저보다도 훨씬 더 부자이고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구매가 굉장히 좀 망설여질 거예요. 굳이? 라는 생각. 근데 20대는 오히려 사고 싶다 생각을 하겠지만 오히려 20대는 500만 원을 주고 살 만한 뭐 사실 분들도 좀 계시겠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대가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나머지 뭐 애플 제품들은 정말 내가 허리띠 졸라 매면서 알바를 한 달 뭐 두 달 열심히 해서 모은 돈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500만 원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또 생각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매 여력이 없고 구매 여력이 있는 40대 이상의 분들도 돈은 충분히 많지만서도 굳이 살까? 그래서 이거는 좀 에어팟도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필수템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얘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상승 호재에 일단 넣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체크해 보시면 자 기술적 반등이었으니까 이거 빼고요. 지역 리스크 이제는 어떻게 보면 끝난 부분 그리고 실적 부분 자체도 끝났고요. AI 관련 이슈가 아직 끝났다. 요건 세모죠. 일단 좀 단기적으로 조정은 한번 받았지만 다시금 언제든지 슈팅은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약간 세모. 부채 한도 협상은 근 2년 동안 이제는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금리 동결이냐 아니냐 지금까지도 어지러워요. 그러면 지금 최근 시장이 여기까지 지금 상승을 강하게 보여줬었던 이 흐름을 좀 놓고 봤었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좀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설명했었던 이유 자체가 최근에는 지표가 좋든 안 좋든 그 부분을 다 무시하고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지표는 분명히 매도를 얘기하면서 원래는 충분히 빠져줘야 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이슈들이 너무 강력했다 보니까 지표는 다 무시하고 지금 들어 올린 시장이죠. 그러면 그렇게 이슈들이 지금 끝난 시점부터는 앞으로의 데이터들은 지표에 조금 더 그리고 FOMC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시장이 따라서 맞춰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나오는 그리고 이전 6월 초부터 발표됐었던 지표들 내용 가지고 앞으로의 좀 방향성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2부에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굿모닝 성공투자 아침 2부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목요일이거든요. 지금 6월 8일에서 이제 9일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인데, 자, 지금 보시면 자, 페드워치 일단은 지난주 움직임까지만 보셨더라고 하더라도 이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60% 이상이었었는데 한 주 만에 뒤바뀌어 버렸어요. 한 주 만에 지금 뒤바뀌어 버렸고, 이미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방송 때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차이가 있었던 걸로 좀 기억하고 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좀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렸었고, 이때 당시 이제 좀 이번에 좀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월을 비롯해서 이제 뭐 친 바이든이라고 좀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연준 위원들, 그런 연준 위원들이 지금 계속 금리 동결을 외쳤고, 이사급들도 일단은 금리 동결, 그리고 기존에 이제 좀 오래됐었던 매파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현재 경기가 이렇게 좀 탄탄하게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커지면서 일단 서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벌써 지금 현재 시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에서도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수요일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에 이제 14일 날 발표가 있는데, 이때 이제 결과로는 지금 현재 보통은 최근에 이 정도로 70% 80%대까지 거의 넘어가는 페드워치에서 나오는 자료 조사 값은 결국에는 이 자리로 거의 90% 99%다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지금 시장에 사인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 신화적으로 일단 좀 가져가겠다라는 굳은 의지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0% 이상 지금 이미 금리 동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 동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럼 조만간 금리 동결 계속 가져가던 거 아니면 이제 인하를 하겠지. 이거는 이전부터 우리가 피벗이라고 계속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급반등을 좀 가져갔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피벗 기대감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너네 어차피 올려봤자 이제 뭐 한 번, 뭐 베이비 스텝 한 번, 뭐 이 정도 남지 않았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뭐 해봤자 이제 동결 가져갈 거고, 추가적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인하로 이제 다시 가져갈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상승장을 아니면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갔었던 이슈 중에 하나였었는데, 자, 이번에 조금 냉철하게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매파 위원들 안에서도 좀 갈렸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동결을 굳이 지금 가져갈 필요가 있나,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너무 많이 달려왔고, 결국에는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도 그렇고, 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게 추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은행발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근데 어쨌든 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안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끈덕지게 버티면서 지금 계속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셨을 때 결국 경제가 지금 그래도 받쳐주고 있잖아요. 지수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받쳐주고 있고, 고용 상황도 미국 기준으로는 안정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타이밍에 좀 빠르게 올려서 그래도 어떠한 리스크가 있더라도 물가를 좀 빠르게 안정화시키면 나머지 회복하고 돌리는 데는 충분히 더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연준 선택을 해왔던 거죠, 작년부터. 정말 1년 반이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동결하자에 대한 내용 자체에 좀 의견이 좀 같이 섞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금리 동결 쪽으로 가져갈 것이고요. 결국엔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지금 좀 크게 놓고 보는 상황이고, 대신에 발표는 금리 동결로 하되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나와서 이제 막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뉘앙스를 좀 많이 풍긴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조금이라도 일단 지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아직까지도 안 잡힌다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리고 올 한 해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금리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런 식으로 시장에 오히려 기자회견에서는 매파적인 발언을 내뱉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0% 이상 지금 29% 데이터인데,
이번엔 이게 확실시 된다라고 하더라도 7월 달에 놓고 보신다라고 하면요. 오히려 이번에 동결이면 7월 달엔 거의 50% 가까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50bp 빅스텝까지도 지금 생각하는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드 워치에서도 이번까지는 동결, 그리고 다음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시간대에서 이제 캐나다에서 오히려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가장 근접하고 달러를 사용을 하는, 캐나다 달러를 사용하는 캐나다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먼저 뭐 금리 인상 보여주고 금리 인상 중단했다 또 다시 보여주는 이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미국이 그 모습을 보고 비슷하게 지금 정책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 동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은 동결 보고 바로 쫓아가지는 않고 어쨌든 하던 대로 하고 다음번에 금리를 7월 달에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지금 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금리 동결이 원래 이제 한 60%대로 좀 빠지면서 오늘 시장 자체에서 좀 매도세를 좀 더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려 더 지금 올려주면서 나스닥 선물 추세 기준으로는 지금 현재 오늘장 기준으로는 어제자 낙폭을 지금 거의는 아니고요, 많이 소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제자 낙폭 대비 절반 정도는 지금 거의 소화를 시켜주면서 이 자리값을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화시키는 단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 이슈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 지표를 이제 좀 보시면요, 지표 영향성이 없어서 제가 이제 크게 언급을 드리면서 일단은 좀 가져가진 않았었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일단 지금 발표됐었던 지금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그리고 신규 주문 지수, 서비스 ISM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 구매자 지수, 신규 주문 지수를 이제 좀 한번 좀 놓고 보면서 일단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매자 관리 지수를 지금 좀 놓고서 판단을 해 보시면요,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이 investing.com에서 이제 나와주는 이 데이터인데, 자, 지금 추세를 한번 좀 보세요. 결국에는 지금 50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고 21년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강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50 언더, 그래서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12월 데이터, 지금 5월 데이터까지 발표됐는데 48, 47, 46, 46.9 이렇게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하락 추세를 굉장히 크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요, 이 50에서, 그러니까 이제 50 언더를 기록하는 이 46, 45 구간, 그 이하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 구간대에 이제 놓였을 때를 지금 좀 보시면 45 언더까지 정말 가져갔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이 발생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 구간이죠. 밑에 2000 써 있잖아요. 여기 구간. 그 다음에 여기는 큰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골이 너무 심했었던 08 리먼 사태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50, 45를 깨고 넘어갔었던 시점 자체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때가 코로나 쇼크. 자, 제조업 구매자 지수 이렇게 좀 놓고 봤었을 때,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를 뜻하냐? 제조업 기준으로 봤었을 때 구매자 지수로 봤을 때 그만큼 구매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좀 표현하면 침체였거나 아니면 침체 가능성이 지금 높은 자리, 이때는 경기 침체를 좀 강하게 받아주고 떨어졌었던 자리값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또다시 데이터가 리스크가 큰 자리값까지 왔어요. 아닌 경우도 있겠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리스크가 있고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면서 45 언더로 계속 유지되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데이터로 판단을 해봤을 때 앞에서 이렇게 골이 깊고 그 이하로 보여줬을 때 가장 큰 사건,
역사죠. 어떻게 보면 과거니까.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자리가 사실상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자리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 기준에서도 신규 주문,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신규 주문에 대한 건수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지수로 일단 좀 판단해 봤을 때 얘 역시도 똑같다라는 거죠. 얘도 45, 신규 주문 지수 자체가 45 언더로 지금 좀 빠지면서 넘어갔을 때 2000년 닷컴 버블이었고요. 이때는 뭐 완전히 이제 30대 뭐 27까지 박살났었던 게 이제 08 리먼. 코로나 때도 이제 30 언더로까지 좀 보여주면서 강한 낙폭을 보여줬는데, 사실상 지금 자리 42 자리 값도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50 언더를 지금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이 자리값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크게 앞에서 경제적으로 큰 쇼크를 받았었던 상황과 지금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40이나 뭐 이런 자리값 터치할 수는 있어요. 터치할 수는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좀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데이터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강하게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보다는 이제 추세를 돌리면서 이제 상승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이 매도세 추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내용 자체를 좀 까고 제조업이랑 이제 이 서비스업을 좀 놓고 데이터들을 좀 읽어봤었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 마진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현재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사실상 지금 현재 경기 침체 위축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용경색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인정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전부터 대량 실직 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에서부터도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지금 기업들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데이터로 봤었을 때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그러면 미국 기준으로만 우리가 좀 놓고 봤었을 때 미국은 사실상 뭐 금융 쪽이나 이쪽에서부터 수익이 굉장히 좀 잘 받쳐주는 기업이고, 사실상 뭐 수출 위주보다는 뭐 수입 위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뭐 서비스업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지 않냐 뭐 판단을 해봤을 때, 뭐 그쵸, 뭐 중국이나 뭐 베트남처럼 생산을 하면서 공장을 가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나라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시장의 지수를 움직이는 대장주들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슈 있었던 1조 달러 클럽에 잠깐 이제 가입했고 뭐 아직도 이제 여력은 또 남아 있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반도체 생산, 반도체 제조업 공장이고요. 뭐 알만한 애플 가장 대장 종목도 사실상 컴퓨터,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에어팟, MR 헤드셋 이러한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에요. IT 기업, 그렇죠? 뭐 그 다음에 테슬라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전기차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테슬라가 지금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도 그렇고, 사실상 거기 들어가는 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제조업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기업 자체의 변동성으로도 지수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러한 거대 공룡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조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이 강력하게 받쳐져 있는데 이 제조업 시장이나 이런 지수 자체가 계속적으로 추세를 그리면서 꺾인다라는 것 자체는 크게 한번 지금 지수가 눌릴 가능성이 있다. 눌린다가 아니에요. 100%.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력하게 한번 추세가 뻗치는 이 매도세를 굉장히 좀 경계해야 되는 시장이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준비 없이 와 이제 여기서 올라타야지, 지금 또 나만 못 사면 또 수익 안 나, 이렇게 지금 조급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뭐 1월부터 해가지고 이 바닥 장세에서부터 이제 잘 올라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청산보지 타이밍을 잡고 있는 거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값이 다시는 또 돌아오지 않을, 뭐 근 몇 년 동안 다시금 돌아오지 않을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항상 좀 조심스럽게 시장 보시고, 만약에 대응을 가져가신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좀 기준을 갖고 손절가를 가지고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근데 이제 서비스 쪽으로 좀 넘어가면 그래도 좀 얘기가 좀 달라요. 얘네는 이제 최근에 이제 1월 기점으로 해서 50짜리 값을 다시금 좀 안착하면서 상승 흐름을 지금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신규 주문 자체도.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표 데이터로 얘도 역시 좀 놓고서 이렇게 좀 판단해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 좀 골이 깊었었던 자리 값이 다 50 언더에서 일단 좀 받쳐주고 있었는데 얘 역시도 한번 지금 좀 꺾이다가 얘는 가파르게 반등 보여주고 50짜리 값을 그래도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제조업 기준으로도 사실상 놓고 확인해서 바라봤었을 때는 안 좋다라는 의견이 지금 좀 지배적인 상황임에도 일단은 수치나 지금 실제 자리값 자체는 비제조업 서비스업, 그렇죠? 이 비제조업이 서비스업인데 이 서비스 기준으로는 지금 일단 좀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매자 관리 지수도 일단 좀 놓고서 보신다라고 하면 얘는 근데 50짜리 값을 좀 간당간당하게 좀 유지하고 있다. 얘 역시도 일단은 한 46에서 45짜리 값을 좀 안착하는 추세로까지도 이제 다음 있을 발표, 다음 달 7월 달에 발표랑 8월 달에 발표를 본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좀 방향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상 최근에 발표 직후에 사실상 지수의 방향성을 띄진 못하지만 지금 이 앞에서의 장기 추세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얘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추세는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지금 좀 설명을 잘 가져와 봤습니다. 자, 2부 여기서 마무리 보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매도 체결. 자, 지금 79짜리 값 매도 체결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21짜리 값 스위칭까지 주문 같이 접수 보도록 완료. 하겠습니다. 자, 80 기준으로 40틱 스위칭 같이 관점 보도록 할게요. 자, 79 기준으로 일단은 주문 41짜리 접수 완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8,941 올청대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 초반까지 자 42탈. 자, 50짜리 값 이탈하면서 자 43. 자, 거의 다 왔죠? 41짜리 값 올청대기. 아우, 이제 가져가네요. 자, 4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90일 매수 체결. 자, 90일 기준으로 일단은 주문 접수 59짜리 완료. 코딩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 커팅. 자, 909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39까지만 일단은 주문 같이 접수 완료. 물총으로 일단 좀 바라볼게요. 50씩 18,939 물총대기. 자, 50틱이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 35 좋습니다. 자, 거의 다 왔죠? 38 한 틱 가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네, 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초반 자 29짜리 값 매도 체결. 자, 41 주문 코딩 접수 완료. 가져갈게요. 자, 620까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자, 16.25. 자, 16터치. 자, 일단 13포 정도 되는데 애매하긴 한데 지금 여기 자리값 1차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소 본절 취소 달면서 마저 지켜보도록 주문 접수 하겠습니다. 완료. 자, 31자리값 본절 대행 보면서 가져갈게요. 근데 저도 이거 올 청산 자리값 본다라고 하면 저는 595자리값 맥시멈으로 좀 볼게요. 595자리값 올 청자리값 가져가 주문 보도록 접수 하겠습니다. 완료. 자, 14,595. 자, 618자리값까지만 볼게요. 자, 거의 다 왔죠? 자, 595까지만 욕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반등이 워낙 진하게 지금 놓여지면서 비빈다라고 하면 자리값 수정은 가져갈 텐데 지금 템포로 원래 먹는 자리값이었어요. 596 자리값에서 자 1포 차로 못 줬습니다. 아, 605 재터치 하네. 자, 이번에 가나요? 자, 597 좋습니다. 7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거까지 스위칭 체결되네요. 자, 요거 41자리 값인데 요거 20호 정도까지만 딱 보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50일 딱 3번까지만 볼게요. 이거 연속 와리가리 충분히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자리 값입니다. 근데 굳이 여기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나 싶었었는데 자, 요번에도 한 번 더 스위칭 가져갔습니다. 자, 3번까지 일단 좀 잡히긴 했는데 자, 요거 마지막 자리에요. 이제는 좀 무난하게 빠져야 되는 자리. 그래서 꼭 40일 근데 이거 조금 아쉽긴 하죠. 스위칭까지 생각하면서 저는 매도로 이전에 시초가 자리값 다 부시면서 원웨이로 이제 빠지는 자리값 지금 생각했었던 구간입니다. 지금 613 12 10 자, 603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일단 30호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맨징으로 끊으실 분들은 여기서 1차 자리값 일단은 나와줬으니까 자,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리값 그쵸, 오늘 시초가 자리값은 뚫어줄 수 있는 자리값. 그래서 매도 봤는데 이 단기 반등이 꼭 40일을 안 건드리면 이건 계속 매도였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일단 최소 본절 자리값은 가져가 볼게요. 주문 접수 완료. 자, 30일 본절 대행. 자, 1차 자리값 30호 나쁘지는 않은 자리값이죠. 라고 하고 지켜볼게요. 자, 30일 터치하면 일단은 본절 마무리 자리값인데 자, 저는 기대값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600 언더에서 놀 거고요. 500 초반대까지도 당연히 기대값 충분히 있는 자리로 생각되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끌고는 있긴 한데 기다려 볼만 하다는 자리값이고요. 자, 못해도 일단 최소 본절이니까 그나마 좀 편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시금 600 이탈 자리값 나왔으니까 자, 정리 보실 분들, 마무리 보실 분들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 보셔도 괜찮아요. 요거니 뭐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지금 일단 욕심이 난다 이게 아니에요. 일단 좀 가져갈 수 있는, 충분히 지금 추세를 제대로 타고 있는 현재 자리값을 한번 제대로 한번 끌고 가보자는 내용입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목표한 금액까지만 일단은 한번 좀 욕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일 자, 39 자, 42탈 자, 저점 부근 이전 저점까지도 눌러줬고요. 자, 35 34 자, 추세 잘 잡았죠 이번에. 자, 34 33 31.25 자, 한틱. 진짜 자, 시한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아깝다. 확인. 자, 대략적으로 그냥 1700불 마무리 볼게요. 자, 239자리값 매도 체결됐고요. 매도 체결에 지금 40 기준이니까 일단 71자리값 주문 접수 완료. 가져가 볼게요. 자, 잘 버텼죠? 자, 좋습니다. 자, 1차 자리값 지금 19,201자리값 1차 청산 40틱 볼게요. 못하신 분들 한 번 더 타이밍 봐주시고요. 자, 일단은 자, 40T까지는 나와준 자리값입니다. 자, 올총 자리값 일단은 19,141 자리값 볼게요. 141 자리값 올총 내기. 주문 접수 완료. 자, 142 좋습니다. 딱 걸리네요. 자, 10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